KF-21 코브라 기동 장면 중국 경하. KF-21 엔진 추력. 미 말도 안 돼 국산 엔진 마하 3.7 항공 추진기.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견제가 더욱 확산,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발판도 될 수 있다.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F404 엔진을 장착한 T-50 고등 훈련기가 미국의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수출길에 오르지 못했다. 엔진 국산화 성공 시 이 같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37년까지 약 5조 원을 들여 단계적 개발을 진행한다. 우선 추력 8,000파운드급 무인 전투기용 엔진에 이어 1만 파운드 수준의 제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1만 5천 파운드, F터버너 가동 시 2만 2천 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F414급 터보팬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재 부품 생태계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는 45년간 엔진 1만 대를 만든 저력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현재 GE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F414 엔진을 생산 중으로 지난달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독자 모델 프로토타입도 최초 공개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의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도 구축한다. 두산도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1680도의 환경에서 견디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강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1만 파운드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도 수행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엔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까지도 GE와 미국 프레덴 휘트니, 영국 롤스로이스 세계사에 필적할 곳이 없다. 중국이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들 3대장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분야에서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실패의 낙인을 찍고 업체에 지체 상금을 물리고 소송전을 벌이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향후 항공엔진뿐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시도 자체가 막힐 공산이 크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 중인 보라매의 사례를 들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금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K항공엔진을 통해 자주국방에 한 걸음 다가서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나올 국산 전투기가 높은 가동률을 앞세워 안보 역량과 경제적 효과,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파원 시선 1 군사대국화. 기시다 3년이 남긴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이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면서 정권을 잡아 3년간 국정을 이끌었다. 국회 최다 의석을 보유한 자민당의 새 총재가 오는 27일 선출되면 기시다 총리는 내달 초순에는 새 총재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초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듯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새 정권의 구호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위한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하다가 증시 급락을 겪으며 출범 초부터 궤도 수정을 해야 했다.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3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고물가의 장기간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탈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도 양육비와 학자금 보조로 막대한 재정을 풀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통일교와 자민당 간 유착관계. 작년 11월 불거진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로 떨어지면서 이번 총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상황에 몰렸다. 기시다 총리의 집권 3년간 대표적인 성과는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나왔다. 당내에서 비둘기파 성향인 5번째 크기 파벌에 속해 있던 그는 정권 운영을 위해 최대 파벌 아베파나 아소파 등과 손잡고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방위력 강화와 미일 동맹 강화 등 우익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통해 달성한 대표 성과가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이다.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날 우려가 큰 정책인 만큼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다. 아베 전 총리 때인 2014년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해 동맹국이 침략당할 때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 새로운 안보정책의 길을 터줬다면 구체적인 대응책은 사실상 기시다 정권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언론들은 전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던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것도 기시다 정권의 공적으로 꼽는다.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만큼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과한 평가는 아닌 듯하다. 아마도 기시다 총리가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긴 6에서 7일 방한을 한 배경에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일 간 외교 성과를 호소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최대 성과인 방위력 강화 기조는 하나둘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 방위성이 2025회 개연도 예산으로 요구한 방위비는 8조 5,389억 엔, 약 79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 넘게 증가했다. 한국 국방 예산도 훌쩍 넘어섰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에는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장사정 미사일 취득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연계하고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하는 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시다 정권이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국내 총 생산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 개연도까지 2%로 늘리면서 2023에서 2027년도 5년간 약 43조 엔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스스로 더는 세계 경찰이 아니라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이미 예정된 길이다. 과거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둘러싸고는 한국에서 경계감이 컸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경보음은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작아졌다. 물론 한일 양국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개선됐음은 사실이다. 미중 패권 갈등 등 국제 환경도 달라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경고가 있다. 게다가 한반도는 여러 차례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은 역사를 안고 있다. 일본에서는 역사 수정주의와 우익 사관이 확산하는 기류도 뚜렷하다. 설린 우호 관계는 지양해야 하겠지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3.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토 장거리 무기 사용 요구했다 미의 거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 현지 시간 각국 국방장관을 만나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장거리 무기 사용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한다며 거절했다. 아프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서도 장거리 능력을 갖춰야 러시아가 평화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군을 우리 영토에서 몰아내려면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 아직 인도되지 않은 방공 시스템이 상당하다며 약속한 무기를 빨리 달라고 촉구했다. 로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2억 5천만 달러, 약 3,3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을 약속했다. 익명의 미 국방부 당국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탄약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FP에 전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오스 독일 국방장관도 사거리 30km짜리 자주국사포 PJ-2012문 등 1억 5천만 유로, 약 2,200억 원 상당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나 특정한 하나의 능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거리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러시아군이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전폭기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테크임스 사거리 바깥으로 이미 이동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드론 등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자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UDCG는 미국을 중심으로 50여 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는 처음이다. 전날 대폭 개각을 단행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부터 다시 서방 지원국들을 상대로 외교전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따로 회동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인도적 상황과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1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이후 추가 종전 해법을 논의했다고 독일 정부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주요 7개국 의장국 이탈리아로 이동해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만나 G7과 입장을 조율한다고 텔레그램에 적었다.